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주말이 다 지나가고 늦은 밤인데요. 늦었지만 지난주 시장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시장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한다 그러면요. 지금과 같이 미국처럼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면, 만약에 이 입장이 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뭐 이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기칠남이라고 하죠. 세상 모든 일을 제가 다 간섭하고 싶고 다 알아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없애버려야 되겠죠. 왜냐면 그런 것들이 부메랑이 돼서 다시 저에게 어떤 뭐랄까요, 저를 공격을 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 문제를 예를 들어 보면 창시자가 누군지 뭐 등등 약간 베일에 쌓인 듯한 어떤 그런 자산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자산이라고 하면 과연 페드가 됐든 미국이 됐든 이런 비트코인을 과연 그냥 놔뒀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제재를 하든 아니면 뭐 없애버리든 뭐 그런 입장을 취했겠죠. 그렇지 않은 것을 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컨트롤러블 하다고 일단 본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패권 유지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최우선 과제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면에서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위기감을 또한 느끼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의사결정은 때로는 뭐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약간 그런 면에서는 좀 세련되게 하죠. 약간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아마 의사결정을 내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비트코인이 저기 보시면 일봉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고 나서 옆으로 쭉 기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때 만약에 털린 그런 유동성이 있다면, 이때 벌어들인 유동성, 반대로 벌어들인 쪽이 있겠죠. 그 유동성이 있다면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갔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의 영내포입니다. 영내포 잔고를 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좀 늘어나거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시기가 여기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3월, 4월부터 지금 사실은 고가 놀이를 하다가 밀렸는데, 이미 이때부터 지금 늘어나기 시작한 그런 국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1조 달러입니다. 6월 30일 날 1조 달러가 살짝 안 되는 수준까지 늘었다가 지금 현재는 7,805 달러를 지금 잔고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의 모든 자산들이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몇 푼 안 되는 이자를 받고 이쪽에다 갖다 잔고를 박아놓는다는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혹시 이 암호화폐 자산을 언제쯤 매수해야 될까라고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6월 30일이고요. 지금 현재 잔고가 여기입니다. 얘가 만약에 잔고가 뚝 떨어져서 여기까지 만약에 다시 내려온다. 그럼 그때는 이런 여기서 자금이 다시 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거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냥 뭐 제 생각이 이렇다는 겁니다.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뭐 그냥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스퀴 인덱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점은 피해가자라는 거죠. 두 번째, 실질금리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예측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스퀴인덱스입니다. 6월 25일 날 최고가 찍은 것처럼 이제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작년도하고 올 초까지 세 차례 지수 하락 국면이 있었는데, 이때 스퀴인덱스는 고점 찍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6월 25일 고점이라면 8월 25일 즈음에서 한번 S&P 500 기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좀 예상 이벤트를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선 이제 금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가 1.361로 쭉 내려가다가 금요일날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면 금리 사이드에서 10년 미 국채에서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선물 매매하던 애들 중에서 많이 죽은 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마지막 국면은 거의 뭐랄까요? 이 숏스키즈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좀 많이들 좀 사망했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제 10년물 국채가 올랐네 떨어졌네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뭐 갖고 말씀드리자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요 지금 기대 인플레입니다. 2.28이죠. 여기 지금 전날보다 0.06만큼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실질 금리 갖고 판단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 금리가 크게 변동이 없다 그러면 특히 이제 미국 S&P 500 기준으로는 이게 시장이 꺾였다. 깊은 조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10년물 그 실질 금리 기준으로 보면 지금 0.92니까 거의 대동소이하죠. 자, 이게 7월 8일까지입니다. 그럼 7월 9일은 어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명목금리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1.361이었죠. 기대 인플레가 바로 전에 2.28이었습니다. 그래서 빼기를 해주면 0.91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0.92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실질 금리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지금 상승하는 이런 국면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은 실질 금리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방향성을 보는데 좀 그 가장 유력한 지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을 전망을 해보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여태까지는 테이퍼링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게 어떤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미 국채 금리 내려오고 이게 인플레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시장에서 의심이 일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이퍼링을 선언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장 노이즈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렸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입니다. 자, 테이퍼링을 선언한다고 해도 지금 보시면 이런 겁니다. 명목금리하고 기대금 제가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실질금리 산식이죠. 명목금리 마이너스 기대인플레니까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어떤 그 속도가 달랐을 때 거기서 시장 노이즈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좀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번 좀 지켜보시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요거는 이제 미국의 얘기고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플러스 이제 또 중국이라는 변수를 또 고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일단 중국 변수가 지금 하나 좀 생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요. 중국이 좀 특히 이제 홍콩 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가고 뭐 그런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원인을 그 전문가분들도 여러 원인을 얘기하시지만 이게 뭐 약간 그 중국 내 어떤 지금 권력 그 이양 과정에서 있는 어떤 그런 노이즈인지 뭔지 아니면 중국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미국과의 어떤 그 대결 국면에서의 어떤 이게 뭐 자해 공갈 수준인지 이게 뭐 사실 좀 그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그 뭐랄까요 좀 노이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시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7월 11일 오늘이죠. 지금 보시면 중국 경제 예상보다 어렵나 지준율 인하의 2분기 성장률 주목해본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7일입니다. 중국 국무원이 상무회에서 지준율 인하 신호를 밝혔을 때도 전문가들은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지준율을 반드시 인하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15일부터 금융기관의 지준율은 0.5%포인트 내린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내린 것은 지난 4월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금 보시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금리를 지금 올려야 되냐 내지는 이게 테이퍼링을 하느니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반대로 중국은 이제 금리를 내리는 그런 국면으로 가니까 지금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어렵나라는 어떤 이런 그 물음표를 다는 겁니다. 자, 홍콩 시장 차트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홍콩이 지금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건
데일리 일봉입니다. 데일리. 그 다음에 홍콩 H지수입니다. 중국 회사들이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얘도 지금 보면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보면 우리 시장에 지금 약간 좀 노이즈가 좀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10시 이후부터는 또 중국 그다음에 홍콩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또 지금 도래가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9일 날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이죠. 외국인이 거래소 매도죠. 선물 매도입니다. 콜옵션, 풋옵션 요거 두 개 합치면 요 금액으로 이렇게 되면 이건 실제로 합성을 만약 합성이 그냥 금액으로 합성했다고 치면 요거는 선물 매도하고 같은 겁니다. 보시면 매도입니다. 반면에 코스닥만 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만약에 다음 주에도 미국 시장 시장이 좀 그 반등이 좀 나오는 국면에서도 거래소 쪽이 크게 활약하기보다는 좀 코스닥 쪽이 좀 활약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좀 판단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좀 수상한 것이 6월 10일 날 제가 이제 6월 10일 날 코스닥의 외국인이 지금 그날 410억 정도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리고 또 며칠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다가 다시 이렇게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약업종을 봤더니 전체 코스닥 6월 10일 날 매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업종이 코스닥 제약 바이오 업종이 뭔가 조금 좀 뭐랄까요? 좀 의미 있는 좀 자금들이 좀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좀 판단을 좀 이때부터 좀 했던 거죠. 그래서 6월 10일 날 코스닥 외국인이 이제 매수 들어온 종목과 매도했던 종목인데 뭐 매도는 빼고요. 매수 들어온 종목만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롬 2차 전지죠. 요것도 다 보면 얘는 이제 업종은 의료 정밀로 되어 있지만 이제 뭐 제가 헬스케어 업종으로 다 지칭하겠습니다. 다 헬스케어입니다. 실리콘웍스 이건 이제 IT 쪽이죠. 자 보시면 다 지금 보시면 요거 다른 거고 교육 쪽이고 지금 보시면 헬스케어 요 하나 여기 지금 에코프로비엠 하나 2차전지 소재 쪽이고요. 양극재 나머지는 좀 바이오를 여기 지금 순서대로 쭉 세운 거고요. 이 밑에도 지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이때도 이제 산 종목들 보면은 약간 성격이 좀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여기 뭐 2차전지 대장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런 것들은 CMO 주식들이죠. CMO 주식들. 그 다음에 얘하고 또 인트론 바이오도 약간 좀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아미코젠 얘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차바이오 안트로젠은 또 이게 이제 줄기세포 주식들이죠. 그 다음에 뭐 치과 소재 요것도 뭐 인바디 뭐 얘도 보면 이제 의료기기 쪽 뭐 내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보면 제약 바이오에서도 좀 대장으로 나설 만한 어떤 그런 회사들을 좀 고른 것 같아요. 시젠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그쪽에서는 이제 선두 업체고요. 지난 금요일 좀 코스닥에서 외국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이제 매수가 많았다고 했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샀는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천보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소재들이죠. LNF,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솔브레인 뭐 이런 것들. 근데 또 보시면 지금 뭐 휴마시스,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 뭐 휴원스 글로벌, 뭐 또 어떻습니까? 차바이오텍, 메디톡스, 뭐 휴젤 등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랄까요? 이제 헬스케어 쪽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론 이제 요 매도 쪽에서도 보면 뭐 또 헬스케어 쪽에서도 매도 나온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도 만약에 시장에서 반등이 좀 나온다 그러면 상대적 강도는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더 강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주에 흐름에서도 보시면 지금 2차전지 소재와 결국에는 바이오가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주 외국인 매수의 어떤 그 대상 종목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6월 10일 날 그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들 여기 지금 나오진 않아도 밑에 보면은요 뭐 레오캠바이오도 요 안에 요 바로 밑에 있고요 뭐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뭐 ADC 쪽에 또 대표주 하면은 뭐 레오캠바이오고요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요런 쪽의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나름대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로 하고요. 저는 이제 뭐 혹시라도 뭐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 내지는 좀 공부를 좀 해봤으면 한번 좀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런 종목 그 주중에라도 한번 공부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각입니다. 그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미스터 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